착오입니다. 착오. 틀린 것은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입증. 중과실 유무 효력을 부인하려는 놈이 입증. X.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 취소를 막으려는 의리, 상대방이. 그래서 제가 중상, 상대방. 효력을 부인하려는 놈은 착오 취소하는 갑을 말해, 표의자. 그래서 X입니다. 오, 정답이네. 이 자리에 상대방이 증명해라. 그렇게 나와야 돼요. 정답이에요. 자, 2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자, 법률, 세법 착오 대부분 판례. 세법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법 착오 취소 허용했어요. 자, 3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자, 착오가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라고 특약 걸어놨죠. 이 특약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요.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합의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오가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특약 걸면 이 특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이 특약에 따라 서로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착오 규정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다 있어요. 이렇게 약정하면 이 특약에 따라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 착오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구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중간이 없으니까 소수로도 없다. 그래서 착오 취소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 취소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유발의 동그라미 말하겠어요. 동기의 착오 지문이고 내 마음속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했구나. 나쁜 놈이구나. 내 동기를 알고 있겠죠. 따라서 내 마음속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동기 착오. 마음속 동기가 표시돼야 되지만 이 경우는 표시 안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상대방이 유발했으니까. 상대방이 내 동기를 알고 있죠. 표시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1번. 중과실 유무는 갑의 착오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해라. 외우는 거예요. 중과실은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해라. 2번. 법률에 관한 착오 나오면 세법 생각하시고 양도소득세 세법 착오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 착오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합의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착오에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이 특약 먹힙니다. 이 특약에 걸려있으면 서로 착오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중요 부분 볼 수 없다. 같은 말. 유발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표시 안 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고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12번 갑니다. 이번에는 착오 옳은 것은 1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자, 동기 착오 지문이고 외우라겠죠?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따라서 합의를 요한다. X. 표시되면 충분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의사표시, 법률의 내용을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2번. 피의자가 착오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이 착오 취소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죠.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착오 취소는 적법이에요. 법이 허용한 불법이 아니에요. 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착오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X 3번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자, 왕별이죠.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동네요. 자, 착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착오 취소할 수 있다고. 착오 취소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네요. 그럼 옳은 거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같은 말. 4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오른쪽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어디에 동그라미예요? 중심 단어 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죠. 갑이 매수인들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 갑이 계약을 법정 해제했죠. 이때 매수인들이 해제 후라도 매수인들한테 착오가 있다면 해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넘버 1.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에요. 4번하고 3번. 그래서 해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3번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긍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가장 중요해요. 착오에서. 자, 5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뭐가 떴어요?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구나. 자, 알고 이용해 동그라미 빵빵 해봐요.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지. 그러면 상대방은 나쁜 놈이지. 따라서 나는 중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고? 무조건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나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요. 무조건. 그래서 비록 나한테 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는 피해자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 3, 4, 5죠. 2, 3, 4, 5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넘버 1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해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4번 3번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넘버 2 5번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상대방 밑줄 해야겠죠.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그럼 소수로 가요. 소수로. 이 판례니까 무조건 나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결국 3, 4, 5번은 소수로 가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요. 있다. 그 다음에 넘버 3가 2번이죠. 착오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적법한 행위죠. 동기착오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제 사기 강박 13번 사기 강박 틀린 거 1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수여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 고지한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어디가 중심이에요? 시가에 동그라미 하시고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시가 허위 고지에도 사기 아니다.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사기가 아니니까 연결됐죠.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이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선이라면 사기 취소할 수 없다. 넘버 원. 사기에서 넘버 원. 누가 사기쳤어요? 대리인이 의리병을 사기친 거죠. 상대방 병을. 대리인이 사기쳤구나. 자, 제가 이렇게 하겠죠.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본인 갑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중간도 필요 없어. 이렇게 적어놨죠. 본인이 선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X. 전형적인 X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이에요. 이놈이.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가 아니에요. 상대방 본인 사기예요. 상대방 사기. 사기당한 상대방은 갑이 나를 사기친 거하고 똑같아요.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3자 사기 아니다. 이런 지문도 있어요.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 아니다.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 한 몸입니다. 한 몸. 자, 넘버 원이에요. 틀린 거. 그래서 정답 지문. 3번. 피해자가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자, 동네를 파악해요. 제3자 사기 지문이고, 자, 3자 사기의 경우, 그림, 머릿속에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갑을 사기친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만 사기당한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때만 취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했구나. 이게 선이 무과실이죠. 과실 없이 나오면 뒤는 몰랐다가 나와요. 선이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니까 나는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방 우리 3자 사기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구나. 선이 무과실이에요. 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는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요. 법은 이놈을 보호해줘요. 이게 찍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제3자 사기 4번 제3자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자, 연대보증 판례입니다. 제3자한테 사기당했죠. 자, 사기당했어. 기망. 그런데 사인을 잘못했죠. 어디에 사인했어요? 연대보증 서류에 사인했죠. 서명 날인에 차고. 그러면 신원보증, 연대보증 이 판례가 뜨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무슨 차고? 표시상의 차고예요. 표시상. 따라서 우리 대부분이 원래 사기 동네에는 동기차고인데 이놈만 표시상의 차고라 차고 동네로 보내버려. 불일치 동네로. 그래서 아무리 사기가 있지만 사기 취소는 할 수 없어요. 사기당했는데도 사기 취소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왜? 동네로 보내버렸어요. 너는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사인을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니까 이 경우에는 착오 취소만 할 수 있지 아무리 사기당했어도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주로 이게 나와요.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사기당했는데도 기망이 있죠? 근데도 사기 취소가 안 돼요. 외워요. 연대보증 사인, 서명 나오면 이 판례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표시상의 착오. 공 하나 빠뜨린 표시, 사인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니까 원래 사기 동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이때 착오는 동기착오예요. 사기의 착오는. 근데 여기는 동기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래서 착오 동네, 불일치, 네 동네 세 번째 동네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착오 취소만 할 수 있지 사기당했는데도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로 끝내야 돼요. 이거 장난칩니다.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 지문이에요. 맞아요.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이 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제3자한테 사기당했죠. 그러면 사기친 이놈한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을과의 내 매매 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취소할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장난치죠. 먼저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X 지문이 돼요.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넘버 1이 2번이고 넘버 2가 3번이죠. 자, 2번 같은 동네요. 3자 사기. 먼저 3번부터 하겠죠. 제3자 사기의 경우 내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한해 사기당한 값은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알 반대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는 없다. 자,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자, 그림 봐요. 대리 그림 가불병. 대리인 을이 병을 사기쳤죠. 그러면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해버려요. 병 입장에서 지 계약 상대는 본인이겠죠. 갑이 나를 사기친 거고 똑같아. 한 몸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대로예요.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설사 선이가 나오겠죠.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영원한 정답 지문이에요. 이놈이 계속 정답 지문. 여기서도 나오고 대리에서도 나오고. 그럼 2번 3번 했죠. 신원보증 사건. 신원보증. 내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표시상의 착오. 이 지문도 있어요. 표시상의 착오. 원래 사기는 동기착오예요. 의사표시 일치니까. 여기만 불일치. 표시상의 착오. 그럼 우리 대부분이 불일치 동네, 비진이 통정 착오. 불일치 동네 네 동네로 보내버렸어요. 착오 취소만 할 수 있고 사기를 당했는데도 사기 취소는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는데도 사기 취소가 안 돼요. 오케이. 14번. 이제 의사표시 마지막 동네, 5번째 동네죠.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마지막 동네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법 조문 3개. 첫 번째 효력 발생 시기, 이 조문이 가장 잘 나오죠. 자,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 그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의사표시 받는 상대방이겠죠. 내 상대방이 누구?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법은 항상 제한 능력자 어린 놈 보호해주죠. 따라서 나는 어린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항상 제한 능력자한테 유리한 지문이 있어야 돼요. 2번. 의사표시 도달이란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자, 대본 판례. 도달에 관한 대본 판례. 도달이 상대방이 내 편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해야 된다고? 내 편지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X죠. 수령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 있는 상태면 돼. 알 수 있는 상태. 수령할 필요도 없고 내용을 알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알 필요 없어요. 틀린 거 정답이에요. 자, 3번.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 추정할 수는 없다. 자, 대본 판례. 내가 보낸 편지가 보통 우편, 일반 우편이라면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유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도달했다 추정해줄 수는 없다. 부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4번 넘버 1이네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또는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원한 넘버 1이죠. 발송한 후 보낸 놈이 죽었어요. 맛이 갔어요. 괜찮아요. 보낸 놈은 죽고 맛이 가도 내 편지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법조문은. X지문 장난을 칠 때는 이 경우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 장난치죠. X예요. 효력 절대 상실하지 않아요.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자, 5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이 의사표시는 도달된 걸로 본다. 자, 내가 편지를 어떻게 보냈어요? 내용증명이죠. 내용증명 등기로 보냈다면 반송만 되지 않으면 송달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달, 송달 두 다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낸 편지가 내용증명 등기라면 반송만 되지 않으면 도달된 걸로 본다. 대본 판례. 하지만 3번 내가 보낸 편지가 보통 편지라면 발송은 안 이다.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같은 동네고 4번 발송했어요. 제안했어요. 됐어요. 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우리 시험 지문에 소수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면 그냥 맞는 걸로 찍어두는 걸로. 그 다음에 도달의 의미 대본 판례 2번. 도달이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거지 수령할 필요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케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나는 이놈한테 어린 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하지만 법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린 놈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못 났어요. 자, 이제 아까 대본 판례 명의되어 대본 판례예요. 자, 강박증여 비진이 아니다로 끝나야 돼요.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증여의사 있어요. 비진이 아니에요.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특정 의사 표시 증여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 외우시고. 자, 명의되어도 똑같아요. 명의되어 채무부담 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 의사 있어요. 그래서 비진이 아니다. 그래서 명의 빌려주면 사인하면 네 빚이다. 명의 빌려준 네가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해라. 사인하면 네 빚이다. 둘 다 이게 더 중요해요. 비진이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명의대여 강박증여 여 같은 여시지만 비진이 아니다. 자, 효력 원칙 유효 RR 무효 비진이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합니다. 원칙 유효 RR 무 따라서 유효가 되려면 RR 반대 상대방은 선이 몰라야 되고 여기 무과실까지 요구합니다. 유효가 되려면 R 반대 선이 무과실. 그래서 선이 안 할래. 선의 3자 보기적이 있을 거고. 자, 통정. 선의 3자죠. 선의 병입니다. 선의 3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들이댈 수 없다. 상대방이 선의 병, 선의 정 나오면 선의 동그라미, 병정 동그라미, 선의 병, 선의 정에게는 어느 누구도 들이댈 수 없다. 선의 병한테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등기 유효 소유자. 그래서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 따라서 갑은 선의 병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등기말 소청구할 수 없다. 없다. 이유 이놈은 소유자니까. 상대방 소유자에게 나는 들이댈 수 없어. 이 등기 유효니까 말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선이면 충분. 그래서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선이면 충분. 따라서 이 모른 데 대해서 잘못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선이면 충분. 소유권 취득 보호됩니다. 제3자 병에 선이는 추정돼요. 입증 못하니까. 그래서 3자 병 스스로 좀 몰랐어요. 지가 선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입증은 갑한테 넘어가요. 그래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 병에 선의 반대 적적사실 나 알았지. 악의를 증명해라.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누군가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X지문. 누군가가 누군가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100%예요. 100%. 악의를 증명해라. 맞는 지문. 자, 선의의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 이놈은 악의라도 보됩니다. 암놈이 선이면 그대로 엄폐시켜줬다겠죠. 그대로 승계 취득. 그래서 악의 전득자라도 보호됩니다. 악의 전득자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갑은 악의 전득자에게도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지문이 3개로 나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나와요. 그래서 악의 전득자 암놈이 선이라면 뒷놈이 악이라 하더라도 암놈 때문에 보호된다.
그대로 승계 취득하니까 보호됩니다. 보호되니까 되될 수 없다로 끝나요. 자, 앞놈은 악의 병인데 뒷놈은 선의의 정이다. 그러면 내가 선이구나. 따라서 보호되겠구나. 그래서 갑은 선의의 병이 나오든 선의의 정이 나오든 무조건 선의의 삼자가 나오면 무조건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요. 사례 문제가 아까 같이 나오면 선의 동그라미 병정 동그라미 하면 갑 또는 을은 선의의 병정한테는 무조건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없다. 조심할 게 뒷놈은 악이라도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을 조심하라는 얘기. 이놈 악인데도 보호되니까. 그러니까 이놈을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 이놈이 정답지문. 물론 이놈도 정답지문. 다 정답지문이에요. 돌아가면서 정답지문 봐가요. 사례 문제죠. 자, 삼자가 되려면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가 되려면 당사자 및 포괄 승인 이외의 자 병으로서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새로 거래를 타야 돼요. 그래서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구후 가등기 박았네. 가짜 채권을 구후 양수했네. 가짜 채권을 구후 감류했네. 다 구후란 말이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통정이 일어나고 구후 이놈들은 태어났죠. 하지만 대리에서 본인, 삼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이 세 놈은 통정이 있지만 통정이 일어나고 그 후 태어난 놈이 아니라 이미 통정한 그날 계약서에 박혀있는 세 놈. 이 세 가지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니까. 그래서 삼자 아니다. 삼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선이라도 유효가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아요. 무조건 통정 무효 효과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대리에서 본인, 삼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 에서 채무자 이 세 가지 에서 주로 에서로 뜨지만 의로도 해요. 의 삼자계약 의 수익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에서가 없어. 그러면 또 안 돼요. 여기 의 수익자는 에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 싸우며 으로부터 을에 대 이런 게 나오면 구후란 말이 숨어져 있어요. 구후란 말이. 자, 은닉행위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그럼 증여 딱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이렇게 나오죠. 사례 문제가. 그러면 은닉행위 사례 문제구나. 매매는 통정 가짜 매매로 무효.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을등기 유효. 을 소유자 실체관계 부합. 따라서 소유자니까 갑은 소유자 을에게 들이댈 수 없다. 을로부터 매수한 병, 선악 상관없어. 앞놈을 봐요. 을이 소유자니까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악의의 병이라도 소유권 취득. 따라서 소유자니까 악의의 병한테도 들이댈 수 없다. 을한테도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악의의 병한테도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요. 승계 취득. 앞놈을 봐요. 앞놈이 소유권이 있으면 승계 취득. 앞놈이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 승계 취득 못하겠죠. 그래서 제3자 보호 여부는 앞놈에 결정돼. 앞놈. 한 문제짜리. 자, 차고. 동기차고.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표시되면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외우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내 동기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죠. 따라서 굳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 차고될 수 있다. 동기차고. 이 두 개. 자,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따라서 착오가 있지만 나한테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그러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법률에 관한 착오, 양도소득세, 세법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중과실에 관한 등판 이거죠.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느낌 가져요. 나쁜 놈이구나. 따라서 비록 나한테 중과실이 있어도 알고 이용 네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예요. 중간 안 봐도 돼요. 알고 이용 뜨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중과실 누가 입증하느냐?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착오 취소하고 그냥 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주장자의 상대방이 중과실 유무 증명해라. 그래서 중과실은 누가 입증? 상대방이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 효력을 부인하려는 놈 X. 중상 그렇게 오시고. 자, 효과. 착오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죠. 손해입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착오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적법이니까 불법 아니에요.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로 배제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약정, 특약 걸어놓으면 이 특약은 유효. 또 이 특약에 따라 서로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 다른 제도 관계, 이게 넘버원이죠. 해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착오가 있다면 역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대부분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요. 해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 6글자가 떠도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알고 이용했다고 어디 갔어? 뒤에 있나봐요. 알고 이용했다고 가버렸어. 안 찾아. 알고 이용했다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사기강박. 시가 목표이고지.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따라서 기망이 아니다.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으로 볼 수 없다.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지문이 3개 나온다. 3개. 자, 제3자 사기. 그럼 여러 개 됐죠? 이렇게 갑을 사기 쳤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사기당한 갑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반대말 선이 무과실하면 나는 취소할 수 없다. 자, 넘버원.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이렇게 나오죠? 대리인이 사기쳤구나.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한 몸. 따라서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가 아니에요. 상대방 사기예요. 상대방 사기. 제1항이 작동돼요.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선 아무 상관없어요. 대리인 사기는 한 몸. 저 그림이 생각나야 돼. 한 몸. 상대방 사기.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지문. 자, 서명 날인 차고 제3자 사기로 신원보증서류에 나는 사인할 생각이었는데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했다. 신원보증, 연대보증 팔래요. 그러면 외워야 돼요. 내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사인을 잘못한 표시상의 차고. 따라서 우리 대부분은 불일치 동네, 네 동네, 차고 동네로 가라. 차고 취소만 할 수 있고 비록 사기를 당했지만 사기 취소는 할 수 없다. 외우는 거예요. 연대보증 사인 나오면 사기 취소가 안 돼요. 정 안 되면 이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사기가 있지만 이 경우 연대보증 사건은 사기 취소가 안 돼. 사기 취소가. 그래서 외워야죠. 자, 제3자 사기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매매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취소할 필요는 없다. 효력 발생 시기. 도달이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이지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도 없다. 편지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자,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낸 놈이 죽더라도 도달하면 효력 그대로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내용 중에 등기라면 반송만 되지 않으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내가 보낸 편지가 보통 우편이라면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에 도달했다. 추정해주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 본 제 암기장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게 다 지문이에요. 지문. 이 가치를 이제 알겠어요? 그대로 지문이 된다고. 풀어서 소설용으로. 그러니까 제가 중심 잡고 외우란 얘기예요. 중심 잡고 외우란 얘기. 제한능력자로 나는 어린 놈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오케이. 자, 이제 대리 갑니다. 법률행위 2문제, 의사표시 2문제. 총 4문제 있어요. 4문제. 이제 대리 3문제. 3문제 잡으러 갑니다. 대리. 틀린 것은. 1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할 수 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지문이고
원래는 안 되지만 본인이 네가 허락해줬죠. 또는 다툼 없는 걸 전제로 채무행 할 수 있다죠. 예외. 맞네. 2번.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다 할 수 있다. 맞네요. 보존행위 할 수 있죠. 3번.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자, 대리인 여러 명 수인인 경우 공동으로 대리 X. 각자 대리죠. 각자 대리한다. X예요. 정답. 4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이제 지금 외워졌겠죠?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현금 가지고 오면 대리인 받는 거예요. 중도금, 잔금. 그래서 갖고 튀죠. 현금으로 주면.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또 나오겠죠. 자, 5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라도 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자, 임의대리인 해제 권한은 없죠. 해제 권한은 없다. 그래서 4번, 5번이 대부분 판례죠. 아주 잘 나오는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은 있다로 끝나야 되고, 하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날려버릴 취소 해제 권한은 없죠. 없죠. 수입,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어요. 자계약 쌍방 대리는 원래 안 됩니다. 금지. 하지만 네가 허락해 줬구나. 또는 다툼 없는 채무행을 할 수 있다. 허락 또는 채무행. 정답 3번. 자, 이제 사례 문제. 지금 보니까 대리의 세 가지면 3명관계 보는 거예요.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구동나고 있는 거예요. 자, 16번. 의리, 갑 대리인으로서, 그러면 대리인의 동거가 나는 거예요. 갑은 본인이겠죠. 병, 소유부동산에 대해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 그러면 사례 문제가 나오면 누가 대리인지를 빨리 파겠죠.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갑이 본인이고 을 대리인이고 병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병 소유부동산이니까 갑은 매수인 쪽에 있겠지만 대리 그림은 굳이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왼쪽에 그려버려요. 우리 훈련한 대로. 을 대리인에 항상 동그라미. 갑을 병 그려놓고 틀린 것은 이제 그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을 대리인이 병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자, 해결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자, 누가 사기당했다는 얘기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다는 얘기죠? 그럼 대리행위 하자 지문이에요.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는 누가? 본인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당했기 때문에 소수로는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누가? 본인이 장난 안 쳤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본인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 선의인 경우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자, 해결하는 거예요.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아까 그 놈이에요. 대리인한테 제가 밑줄 친 데를 잘 봐요.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넣어서 읽어요. 언제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장난 안 쳤죠. 그러니까 오 맞네. 장난 좀 쳐주지. 어떻게 해요? 3번으로 가야지. 3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한다.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명주의에 관한 동네죠. 현명을 안 했지만 상대방 병이 대리한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미친다. 그 법 전문이에요. 본인에게 효과가 미칩니다. 맞아요. 4번.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본인은 의뢰 대리인의 제한능력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자,
대리인이 미성년자 어린 놈 제한능력자죠. 그러면 이 경우 본인이 대리인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절대 없어요. 절대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왕별이에요, 왕별. 그래서 제가 어린 놈이 아이스크림을 팔아도 본인은 취소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 대리인의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틀린 거 정답이에요. 자, 5번. 대리인이 착오로 계약 체결한 경우 대리인의 기준으로 착오 사실, 중과실 여부 판단하여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자, 대리인이 착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할 거고, 착오 있었으니까 대리인 착오 있어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고, 취소는 누가? 본인 갑이. 1번하고 5번이 같은 동네예요. 대리행위 하지 않은 대리인의 기준. 단, 취소는 본인이 갑이. 이게 다 연결됐을 때 옳은 거예요. 확인 다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을이 넣어버리죠. 그럼 X짐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있다, 소수로 하고 누가 취소냐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1번하고 5번이 대리인 기준 같은 동네고, 그 다음 이건 의사표시 동네죠.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사실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3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4번.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은 절대로 제한능력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영원한 정답 지문이에요. 2번하고 4번. 항상 정답 지문이 따로 있어요. 정답 지문만큼은 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거기서 정답 지문 골라야 돼요. 우리 시험 50점까지 그래. 50점까지. 복대리. 이제 동네 바뀝니다. 가불병. 복대리. 옳은 것은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X.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가장 중요하죠.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지. 너 X야. 2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역시 법정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선임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선임했든 임의 대리인 선임했든 복대리인은 선임행위로 태어나니까 수권행위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지. 너 X야. 저기 사선 딱 그었는 거예요. 자, 3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자, 임의 대리인의 보유권에 관한 법조문. 임의 대리인은 원칙, 신뢰관계 때문에 보유권이 없죠. 대신 본인이 선임에 승낙해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할 수 있죠. 그에 관한 법조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부정으로 나왔죠.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맞는 거예요. 정답 옳은 거. 4번. 대리인이 성년 후견 시 선고된 경우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계산해내야 돼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됐죠. 그러면 대리인이 맛이 갔으니까 대리권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X예요.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는다겠어요. 그래서 자 봐요.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이렇게도 나온 적 있고 이렇게도 나온 적 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그러면 먼저 대리권이 소멸할 거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의존성, 종속성, 운명을 함께합니다. 자, 5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선임, 감독, 책임 없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 잘못했다면 선임, 감독, 책임 있습니다. 무조건 선임, 감독, 책임 나오면 무조건 이따로 끝나요.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선임, 감독 잘못한 경우 책임지는 선임, 감독상 책임 있습니다. X예요. 결국 옳은 것은 3번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1번이에요. 복대리인은 비록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주거라고 장난쳐요. 주거라고. 대리인, 의뢰 대리다. X의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 선임,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미 대리인으로 나와야 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자, 5번. 법정된 아버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겠죠. 그때 지는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있습니다. 자, 우리 10분간 쉬고 갑니다.